매사 도덕과 규칙을 부르짖는 사회는 인간 농장과 다를 바 없으며 인간은 그 사회 속에 등장하는 동물이다. 그곳에서 자유를 찾는 인간은 괴짜거나 미친 자로 간주된다. 이런 사회에서 집돼지와 애완고양이처럼 사육당하는 삶을 거부하고 산돼지와 야생고양이처럼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 있다. 현실 부적응자, 반항아, 문제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자들, 혹은 괴짜. 그러한 인간 쓰레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쓰레기가 된 인간들, 즉 잉여, 여분의 인간들, 집 공인받거나 머물도록 허락받지 못했거나 다른 사람들이 바라지 않는 인간 집단의 생산은 현대화가 낳은 불가피한 산물이며 현대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것이다. 또 현대적 질서 구축과 경제적 진보가 초래하는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이다. 세상은 당신 없이도 잘할 수 있고 당신이 없으면 더 잘할 수 있다. 그렇다. 인간이 가축을 사육한 이유가 경제적 동기였다면 인간이 다른 인간을 사육하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인을 꿈꾼다. 그렇다면 인간은 본래 자유인으로 태어났다는 루소의 표현대로 자유로운 존재일까? 자유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인간이 사육당하기 전에 원시인 시대라면 가능했을지는 몰라도 오늘날 뇌 연구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결코 자유스러운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자신이 타고난 기질,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겪은 산전수전의 경험, 그리고 자신이 받은 다양한 교육의 산물이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것은 명확하게 전면에 드러나 있는 의식이 아니라 어둠에 숨겨져 있는 무의식이라는 것이 두 번째 이유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의 욕망을 마음대로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나의 욕망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뇌 연구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런 이유에서 내가 나를 바꾸는 것, 새롭게 창안해내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내가 겪은 경험, 내가 받은 교육 그리고 내가 쌓은 학식을 통해서 나의 행위가 사회적인 프로그램을 부지불식간에 반복하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규범을 충족시키고 그리고 사회에서 나에게 부여해준 각본을 성공적으로 따르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다. 내가 나의 의지, 나의 사상 그리고 나의 행동의 산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알고 보니 이데올로기와 타인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에 불과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말로 바꿔보면 나에게는 나의 의지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고 나의 독자적 상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의 명의만 살짝 바꾸어서 마치 나의 것이나 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자유스러운 존재가 아니다. 집돼지가 사육장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오늘날 현대인들은 인간 농장을 떠나서는 삶을 영위할 수가 없다. 그러나 행동은 자유롭지 못해도 생각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사유의 자유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아닌가. 에픽테토스는 사유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자유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보느냐에 전적으로 따른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상황에 대해 갖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승진하지 못해서 괴로운 까닭은 그저 이승진의 자신의 자존심을 걸기 때문이다.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어떤 일 때문에 괴로운가? 거기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바로 그대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각과 판단이 그 원인이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대에게 상처를 준다고 생각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것들이 그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그대에게 상처를 주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이 그대에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니다. 그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다. 고통의 원인은 그대가 가진 생각에서 온다. 외부에서 아무리 큰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대가 그것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는 그대 자신의 선택에 달린 문제다. 상처 입을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그대는 상처 입을 것이다. 불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불행이 그대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 그대가 괴로운 이유는 그대 자신이 괴로운 마음으로 대상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들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우리의 의지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외부의 어떤 것도 진정으로 그대를 혼란에 빠뜨릴 수 없다. 데카르트의 표현을 빌면 이성의 빛이 의지를 밝혀줄 때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춘 존재가 된다. 이성은 판단하고 분간하며 비교하고 서열을 매기며 우선순위를 정하는 능력이다. 이는 각자 자신을 나로서 이해하도록 이끄는 원칙인 우리의 의식에서 작용한다.
이성은 중병으로 인해 추론 능력이 손상되지 않는 한 작용한다. 우리의 인간 본질을 구성하는 이성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원칙이다. 이성이 자신을 위해 좋다고 판단하는 것을 의지가 선택할 때 우리는 자유롭다. 어떤 일이 성공할 듯한가? 그대의 평가가 정확하다면 행운이 그대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떤 일은 시도하기에 너무 위험한 듯한가?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두려움인지 이성인지 살펴보라. 실패를 못 참겠는가? 능력을 다했으면 만족하라. 그대는 자신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다. 행복을 목표로 하다가 불행을 만났는가? 그의 안에 행복의 목표를 간직하면 그대를 인도할 것이다. 신체적 장애 때문에 불편한가? 정신의 자유를 온전히 지닌 것에 만족하라. 삶이 곳곳에 덫을 쳐놓은 길로 보이는가? 그대의 이성은 함정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도 그대의 자유다. 너 자신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한 넌 내 자신의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기쁨의 원천이다. 사르트르는 자유를 책임이라고 규정하며 모든 인간에 대해 책임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라고 조언한다. 예정되지 않은 우리의 존재는 인간 조건에 넘지 못할 한계 속에 갇혀 있다. 새 속에 던져진 우리는 이곳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하고 일하며 죽어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기반이 되면서도 경계를 설정한다. 우리의 자유는 선택하는 능력이고 우리가 연속적으로 하는 선택을 통해 우리를 규정하는 능력이다. 우리 각자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재이지만 다른 이들이 사는 세계 속에서 자신을 만들어간다. 그렇다면 인간의 자유란 무한히 커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헬이 말한 것처럼 자유를 맛보지 못한 노예들의 불행한 의식 상태에서 자유가 파생하기는 힘들다. 역사적으로 권력을 찬탈한 왕정시대의 반역자들은 죽 서서 개 준다는 속담처럼 어렵게 뺏은 권력을 기껏해야 왕의 먼 친척에게 양도하기 일쑤였다. 반역자들은 그 외에 다른 형태의 반역을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유를 가로막는 것은 우리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도 있다. 무의식과 습관이 바로 그것이다. A 프롬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가난하게 자란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나 관심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삶, 단연간 알코올 중독으로 음주가 체질화된 사람, 환경을 바꿀 가능성이 없는 사람도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진실로 주장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다른 것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없고 이것과 저것에 대해서만 선택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자유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애매하다. 예를 들어 거대한 도시 생활에서 우리는 차를 몰고 갈까 걸어갈까를 택할 수 없다. 다만 차나 전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자유란 자유로운 선택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그 선택의 기호는 자유롭지 않다.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마음속에는 절대적 의지 또는 자유의지는 없다. 오히려 마음은 이것 또는 저것을 바라도록 원인에 의해 결정되어 있고 이 원인은 또한 다른 원인에 의해 결정되었고 이 원인도 또 다른 원인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이러한 일은 무한히 계속된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은 알지만 그 욕망의 동기는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욕망의 자유를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일 뿐 사실이 아니다. 자유란 어떤 면에서 선택의 크기를 말한다. 정치든 경제든 모든 분야에서 선택의 크고 자금이 자유로움의 진정한 척도다. 돈으로부터 생기는 문제가 많다면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시간이 없어서 휴가 한 번 가는 것이 어렵고 부모님 한 번 찾아뵙는 것이 어렵다면 시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자유롭지 못한 것이 많을수록 그 삶은 현상 유지에 급급한 인생이다. 직장인의 월급의 크기는 그들의 사고의 크기를 결정하고 주의 생각은 남편 월급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 부모들의 수입의 크기는 아이들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길 대부분의 부부 사이의 문제도 까놓고 보면 돈과 시간의 문제이다. 책임 없는 자유를 원하는가? 그러나 윤리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누군가가 어떻게 행동하라고 명령해주는 편이 더 좋은가? 그러면 그대는 노예가 되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는 셈이다.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 몰라 근심하는가? 책임을 지는 질문에서 비롯되는 선택이 올바르다. 인간으로서의 책임이 너무 무겁다고 여기는가? 그렇다. 인간이라는 것은 중대한 임무다. 부담을 덜기 위해 친구들을 찾는가? 옳은 행동이다. 우리는 여럿이서 자유를 원해야 한다. 자유를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치겠는가? 장하다. 죽을 용기가 없는 자유는 예속일 뿐이다.